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그리고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한 토의를 약 50분가량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패널분들을 이제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의 대학원장님이신 노삼혁 교수님입니다. 네. 노삼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초빙 교수와 홍익대 교수를 거쳐 이후 2025년 유니스트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나다 순서로 하겠습니다.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배순민 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순민 소장님께서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MIT, EECS 그리고 CSAL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카이스트 KT 공동연구센터 연구소장, 그리고 대한전자공학회의사, 이게 이력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되게 제가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AI랩의 리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 윤상주 박사님입니다. 윤상주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시고 같은 학교 및 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네이버 AI랩의 리더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이제 패널분들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질의응답도 많이 가질 것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약간 제가 제네럴한 퀘스천을 조금 되게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 들은 발표의 내용들을 모두 보면 현재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이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AI의 제2의 겨울이 올 것이라는 의견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대학이라는 주체가 그런 인공지능의 더 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꾸로 네. 네, 윤선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네요. 네.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그러면? 네. 뭔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다면 제가 뭔가 그 답을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생각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대학에서 정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의 이제 실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AI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것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직업을 찾든 나중에는 결국에는 AI라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과 얼마큼 친화적인가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하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AI 관련 교육 혹은 그런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본인들이 좀 스스로 찾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약간 전망 자체를 놓고 보자면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 거냐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조금 자신이 어떤 스페셜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AI라는 분야가 어떤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AI라는 것을 뭐 어딘가에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나만의 특별함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수민 소장님께서 혹시 인터뷰 있으신지? 네. 주신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AI 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저는 삼성에서도 AI 연구 팀 리더였고, 이제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이제 리딩을 했었고, 지금 KT에서도 연구 소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의 AI의 발전은 일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AI의 윈터가 온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AI에 대한 투자비를 기업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이 30조예요. 30조인데 이 30조라는 거는 과기부, 산자부 모든 많은 부처들이 사용하는 게 총 30조인데 그렇게 되면 AI라는 분야에 들어가는 돈은 이제 그 중에 일부겠죠. 뭐 많아봐야 몇 조 이렇게 되는데 실제 지금 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쏟고 있는 돈의 액수는 일단 뭐 천억 단위, 몇천억 단위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쏟아부은 AI 예산이 국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기업은 이제 비영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AI가 그만한 밸류를 기업 가치를 올리든지 아니면 매출을 내고 있느냐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T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KT는 아까도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AI 기술은 이런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는 데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자,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술이 에브리띵길 바라고 99%를 바라지만 사실은 기술은 1%일 수도 있고 10%도 있는데 이것을 진정하게 가치를 100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용자,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AI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KT 안에서도 AI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AICC가 은행, 금융권, 보험사들, 많은 기업들에서 쓰일 수 있고 로봇들이 호텔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거겠고요.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우리나라는 대학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 제가 아까 영어가 짧아서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학과의 배분이나 학문에 대한 일단 디바이드는 일단 많이 고쳐져야 됩니다. 뭐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것부터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옛날에도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직까지도 문과와 인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학과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했는데 카이스트는 일단은 전공이 없이 시작해서 저는 제가 선택하고 싶은 학과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전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싶어서 메이저를 하고 경영과 하고 싶어서 부전공하고 수학과도 하고 싶어서 부전공을 해서 근데 그렇게 부전공 메이저를 하는 거에 대한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아까도 뭐 로보틱스에서 제가 대학원을 갔더니 기계과까지 할 걸 그랬다. 내가 기계과까지 하고 전자과까지 했으면 로봇을 내 손으로 혼자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터디서플리너리한 게 정말 더욱더 강해져야겠고 인문사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문사회나 그런 인간에 대한 스타디는 더욱더 많아져야겠고 그것들은 이런 엔지니어 사이언스와 더욱더 접목을 시켜서 정말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사명 원장님. 예, 두 분한테 마이크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소개받을 때 제가 서울대 전자기술기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전자기술기공학과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이 반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좀 찔립니다. 오랫동안 대학이 있었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우리 사회적인 문제 또 교수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저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유니스트에 와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유니스트는 변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1학년 학생들 전공 없이 선발하고 있고 올라와서도 언제든지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인터디스플리너리 더 강조를 하느라고 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터디스플리너리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너무 얇게 가더라라는 그런 좀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구조를 좀 바꾸기도 했지만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 1학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니스트는 그래도 질책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고요. 제가 오랫동안 아까 속에 20년 동안 홍익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스트에 와서 이제 7년이 됐는데 와서 항상 저는 우리 유니스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참 좋은 학교다. 이런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만 더 있으면 우리나라 정말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공지능 미래에 대해서는 밝아야죠. 그렇죠? 밝아야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한 많은 얘기들 중에 이게 저희 꿈의 AI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모사하고 이건 아직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마 죽기 전에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는. 근데 그러나 AI가 요소요소에 활용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충분히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AI 겨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옛날에 유학을 갈 때 제가 86년에 유학을 갔어요. 86년 유학 갈 때 그때 AI가 막 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릴랜드에 이제 도착했는데 너네 뭐 전공할래? 그러면은 우리 그때 한 40명 있었나? 저하고 딴 친구 둘 빼고 다 AI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AI가 뭔지 몰라서 손을 못 댔어요. 근데 불과 제가 졸업할 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AI는 완전히 죽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AI 전공하겠다는 친구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서 저도 사실 AI 얘기를 막 나올 때 좀 회의적인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얘기가 좀 다르다. 분명히 이걸 좀 가긴 가겠다. 왜? 응용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again 사람을 모사하는 사람과 대응하는 어떤 로봇의 그런 인공 드림 AI는 제가 보기엔 아직 길이 좀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AI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최근에 이안 러콘이 NYU에 계신 투링 어워드 받으신 분이 지금의 AI 기술로는 우리가 꿈을 꾸는 AI는 이룰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최근 기사에 나온 거 찾아보면 아실 텐데 그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꿈의 AI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I는 충분하다. 그래서 전망이 상당히 밝다. 다만 아까 이제 우리 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ROI가 나와야 되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돈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새 기업들이 조금씩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돼야 정말 뭔가 딱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좀 안타까움은 좀 있긴 있죠. 어쨌든 나아지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의에서는 아마 질의응답을 조금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줌으로 이제 오신 분들도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패널분들에게 질문 사항 있으면 이제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AIGS 대학원 소속 전대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업들이 뭐 투자를 꺼리던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에서 뭐 과제를 받아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졸업을 하고 나면 또 기업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구 과제를 발표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뭐 상상시켜서 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이윤을 볼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에서 이제 이윤을 보려면 이 알고리즘이 솔직히 잘 되는 부분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서 이거를 이제 기업이 이거를 좀 더 빨리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뭐 발표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게 잘 된다 이제 어떤 부분에서 향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과제를 연구할 때는 기업에서 이걸 빨리 서비스하게 좀 부족한 부분을 말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얻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서비스 관련된 팀을 대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 기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실과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그냥 선행적인 연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죠. 뭐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좀 기존에 아예 뭐 풀지 않았던 문제를 푸는 거를 뭐 제안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트랙이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뭔가 서비스 나가고 있는 것에 이윤을 높이기 위한 예를 들어 그런 과제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과제를 뭐 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잘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그 전에 뭔가 이제 그냥 일반 연구원으로서 다른 상황을 알려면 글쎄 어떤 서비스를 써보고 그 서비스의 어떤 부족함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 주신 것은 어떤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실 뭐 도메인을 나누는 걸 저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음성 인식 도메인이 있을 수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 비전 인식 도메인이 있을 수 있고, 텍스트 인식 도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 그 각 도메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럼 본인이 이제 그 학업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도메인에 그 특화된 스페셜티를 만들어낸다면,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들어서 분명히 이제 내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 중에, 이거 두 번째 트랙에 나오고 첫 번째 트랙에서는 좀 더 제너럴하게 이제 뭔가 브렉스를 이루기 위한 펀더멘탈한 연구를 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연구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기업에서도 뭐 무조건 이제 당장 쓰일 요소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 AI 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건 본인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일부분에서 좀 이해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거나 이제 그럴 때 좀 더 상대방이 해보지 않았던 거 아니면 기업이 해보지 않았던 걸 찾으려면 오히려 더 부족한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게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많은데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경험하는 거 말고도 이제 기업에서나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아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잘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지하는 것에서 이미 한 절반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순간. 근데 그것을 미묘하게나마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뭔가 이 부분이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좀 더 베스트인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서비스 모델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가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펀더멘탈한 방향의 부분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었을 때 생각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무엇이었는지. 제가 아까 대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반성이 아니라 저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기업이 대학에서 배출되는, 대학의 교육을 기반으로 배출되는 인재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에 바로 기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일단은 가정을 일단 하고요. 더욱더 다행인 것은 학생들이, 지원자분들이 학교 교육만 받고선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원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액티비티를 하세요.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세요. 컴피티션도 가시고 인턴도 가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학교에서는 학교 이력서를 보면은 학교에 대한 건 진짜 한 세 줄이고 그 나머지는 다 내가 했던 프로젝트, 내가 따로 공부한 거, 내가 찾아낸 데이터, 내가 참석한 컴피티션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당연히 1순위로 이제 합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한테 기대하는 것은 레디된 상태로 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대학교 가서 세미나 할 때 예전에 저희는 평생 직장을 가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평생 직업을 가지려고 전문직을 가지게 됐죠. 이제는 평생 학습을 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러닝 커브가 빠른 사람이라서 내가 어느 조직에 속했을 때 그 조직의 문화든 그 조직이 가진 문제든 그 조직이 가진 데이터든 그 안에서 프로블럼을 찾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프로블럼 솔빙 해야 되지만 프로블럼 솔빙 하기 전에 아까 궁금하셨던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터디서플리너리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연구실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논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뉴스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연구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엄마랑 얘기를 하고 할머니랑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문제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들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워크숍을 했어요. 저희는 되게 캐주얼하게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한 8개 과 분들한테 우리 같이 모여서 워크숍 하자 했더니 한 30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교수님, 다른 과 사람을 본 적이 처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앉아서 계속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문제 풀까요? 어느 데이터가 있나요? 기술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과 데이터도 거들 뿐이지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런 거 토론하는 것들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회사에 가서 인턴도 하시고, 저희 이번에 컴피티션 했거든요. 저희가 광고 데이터, 그리고 헬스 데이터, 그다음에 large AI 데이터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문제 푸시더라고요. 생각외로 문제는 갑자기 점프하지 않고 인크리멘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 간의 결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문제에서 하나만 더하면 새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분들, 뭐 대학원생분들, 뭐 직장인분들도 많은 경험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떠올라요. 아,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니.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푸시면 됩니다. 저도 뭐 한마디 할게요. 우리 배우님 말씀하고 계속 반성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반성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 이용훈 총장이 오시고 나서 그 학부 교육을 굉장히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소위 동아리라는 그런 서포팅을 하는 그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 위주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팀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한 100개 이상의 그 팀들이 구성돼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배우학생 말씀하는 거와 뭐 일종의 상통하는데 사실 연구라는 것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키노트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카네기 멜론의 그 교수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나느냐 학생들이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도 다 인간인데 뭐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교수들 맨날 고민하는 게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하는 거고 연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지 하고 문제를 찾았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PhD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완제품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 아마 우리 배 박사님도 그때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KT 분이셨던 것 같아. 상무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전체 제품의 한 뭐 20% 30%밖에 안 된다. 그걸 해결하고 완제품으로 만들려면은 그걸 만들어가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너무 AI만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강조하는 그런 언급을 해주시길래 너무 반가웠는데 그게 우리가 문제를 하나 푼다고 아까 결국 완제품이라는 거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AI가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 갖고 문제를 프로덕트를 만들지 못하고 전체 프로덕트를 완성하기 위해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 그거를 이제 기업에서 사실 이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하려냐 이런 이제 고민이 되겠죠. 아주 힘차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GS 장유진입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주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원에서 아까 유상준님께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약간 이상적인 거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뭐 하다 보면 다양한 주제를 접하기도 하고 오로지 하나의 주제를 많이 깊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I 랩 혹은 기업 같은 경우에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를 다 이제 잘 할 수 있는 러닝 커브 속도는 같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사실은 AI를 위한 기술도 좋은데요. AI를 위한 기술을 위한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AI 모델이 성능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사람들이 위해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옵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로그인 파일들을 좀 더 잘 제공한다든가 어떤 서버 인프라를 좀 더 개발자들이 사용자를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저는 굉장히 연구에 중요한 발판 그리고 기업들도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느끼는 머신러닝 옵스들은 외국에서 많이들 서빙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국내에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많이 못해서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히 KT 같은 경우는 이런 머신러닝 옵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개발적인 지원도 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옴니버스나 어떤 유니티 같은 다양한 게임 엔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러한 엔진들 프로그램들도 사실 기업 자체에서도 만드는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기업 같은 경우들은 그런 지금 현존하는 엔진 프로그램들의 한계점을 느끼고 각자가 자체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마다 또 엔진이 다르다 보면은 개발자가 서로 이직을 할 때 그런 엔진 프로그램들을 다시 배워야 하는 또 어떤 시간적인 소요도 들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은 일단 주제가 좀 따로 가긴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공급 같은 거를 잘 고려하고 이걸 사용자한테도 제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배우님께서 해주시고요. 조금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리스트를 동시에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제 답변이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원자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회사를 만드셔서 AI 연구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많은 지원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면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당연히 다양한 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베스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에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아까 대학원에서 생활해서 PhD나 박사나 석사나 박사를 받을 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약간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그게 조금 더 먼저 해볼 수 있는 좀 접근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결국은 지금 제가 박사를 받았을 때 뭐 몇 년, 수년 지난 지금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AI 연구라는 걸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대학원생 입장에서. 그랬을 때 뭔가 되게 펀더멘털한 연구를 하면서 저 테크 기업들하고 들어가는 자본금이 다른데 연구실 경쟁이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 나만의 특징적인 뭔가를 갖고 그것이 어떤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태스크를 좀 나만의 독창적으로 태스크를 정의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특별한 걸 만드는 게 뭔가 나의 그 커리어를 쌓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쪽이 AI를 연구한 대학원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에서 조언드린 건데, 제가 팀을 그래도 좀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그 AI 관련 연구자를 뽑는다면은 본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뭔가 본인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다른 분야에 퍼뜨리고 싶은 열망이 적은 분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다는 거는 결국 이 방법이 이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성과를 이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나는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이제 내가 만든 이 방법을 퍼뜨리겠다. 약간 이런 비전 있는 분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 질문에는 나답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너럴리스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장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단점은 물론 보완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신의 장점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를 좀 깊이 이해를 하셔서 나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사람이다. 나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사람이다를 좀 일찍 깨우치셔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을 좀 많이 살리시면 좋겠고, 물론 같은 스페셜리스트라도 누군가는 탑1이에요. 나는 탑1이 될 수가 없는 뭐 그런 기반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1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탑1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은 지금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을 인정해주고 나의 약점도 인정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인턴분들이 그 정규직 인턴을 보시는데 우연히 인턴분 두 분이 같은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더 컨트리뷰션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볼 때 그 두 번째 분이 이제 혼자씩 오셨는데 그 면접관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같은 프로젝트 하셨는데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되게 궁금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랬더니
그 다른 인턴분이 더 기여를 많이 하셨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근데 되게 뭉클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료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동료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동료보다 나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동료를 이끌어줄 수 있고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료로부터 배울 수도 없어요. 비교만 하고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일하고 싫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잘한다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이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나답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기업의 툴은 AI를 위한 툴은 다행인 것은 AI의 제너럴한 인텔리전스가 높아지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멀티태스킹 가능한 A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데이터로 다른 태스크까지도 해결을 가능한 AI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지금 AICC에 하는 많은 금융 회사들한테는 저희는 LET라는 걸 같이 줘요. Language Experiment Tool Suite. LET를 같이 주면은 그 LET를 통해서 저희의 파트너들은 다양한 랭귀지 모델과 데이터들을 넣어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메인 엑스퍼트가 AI 엑스퍼트의 도움 없이도 AI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코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AI는 보편적인 AI가 돼야 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가 돼야 되고 물론 AI 전문가분들은 AI의 그런 펀더멘탈한 거를 하셔야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AI를 모르는 사람도 AI는 100% 파워 이상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의 개발은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아주 중요하고 소프트 엔지니어링 아주 중요하고 심지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완전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이 AI를 세상에 가치를 진짜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이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마지막으로 저분 이제 질문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 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인공지능 말고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다리2나 노벨 AI처럼 이제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생성 모델, 디퓨전 모델 같은 걸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연구의 패러다임이 모델을 최적화하고 소타 모델을 계속 만드는 것에만 있다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입력값을 넣어야 되고 어떤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결정하는 시기도 이제 점점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정량적인 지표가 아닌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인풋을 집어넣어야 될지도 이제 기업이나 대학 쪽에서 연구 같은 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분들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윤상부 네. 네. 제 질문을 잠깐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GPT-3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프롬프팅을 텍스트로 입력을 주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줘야지 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텍스트 퀘스천 앤서링을 할 때 퀘스천을 어떤 식으로 넣고 앤서링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을 때 GPT-3가 대답을 더 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람이 손수 이게
튜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점차 그러한 과정조차 러너블 파라미터를 튜닝한 식으로 변경이 되고 결국에 그것 또한 이제 자동화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 뭐 물론 그건 이제 명확한 오브젝티브가 목적이 이제 뭐 어떤 걸 더 잘 어떤 태스크가 있고 어떤 태스크를 더 잘하게 하는 게 정량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동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교하게 테스트를 넣었을 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데 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지 좋은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연구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클라우드 약간 집단 지성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오픈소스를 푼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지를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유지 캐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생성된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미지는 무엇이 더 좋은가를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연구 주제로 뭔가 롱텀으로 잡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결국에 그러한 것도 모델이 사람들이 대충 넣은 텍스트도 사람들의 의도를 캐치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도록 러너블한 부분이 오토메이션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발전하다 오토메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오토메이션 하도록 모델을 구성할까를 연구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AI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생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AI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AI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AI가 블랙박스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르잖아요.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첫 만남에 있어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연구가 지금은 아직 그 걸음마 단계라서 앞으로 그 발전할 수 있는 게 무한이고 지금 약간 뭐 이걸 프롬프트를 넣어야 돼, 내가 넣어야 돼, 누가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성숙이나 안정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그리고 너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나오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될 때 야 무조건 넣어. 무조건 다 넣어버려. 그랬더니 똑똑해졌다.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넣으려고 하니까 이 체리피킹이 또 너무 힘든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얘가 깨알같이 일을 하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지금은 뭐라고 답변 드릴 지금은 정말 그 되게 유동적인 아주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것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겠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분들께 이제 여기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조언씩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오면은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다른 기업에서도 왔을 때 우리가 다른 강의실이 꽉 찼었어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려요. 이렇게 오신 것도.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 네이버에서 일한다고 오신 분도 옆에 앞에 계시고요. 지금 아직도 일하시지만 일 하나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님들을 좀 잘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 커넥팅 더 다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커넥팅 더 다츠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시는 지금 아주 짧게 사시고 약간 길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 흔적이 누구는 되게 산뜻한 직선으로 간 것 같고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은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 나의 뒤에 나의 발걸음들은 왜 이렇게 잔망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가다가 후진한 것 같고 왜 내 발자국만 이렇게 지저분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점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그 세상이 의외로 그렇게 순서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줄을 서서 살고 있지 않고 성적순도 아니고 능력순도 아니고 돈순도 아니고 건강순도 아니고 외모순도 아니라서 자신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내 그림은 불가사리일 수도 있고 내 그림은 뭐 포켓몬일 수도 있고 직선만 답이 아니에요.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려가고 있는 삶의 자취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먼저가 있는 듯하지만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자취가 그 길에 어느 순간 세상과 시대의 흐름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약간 내가 대세가 아닌 것 같은 아웃사이더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대세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시대적 옆에 사람과 보지 마시고 나만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런 연습과 그런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조언을 드릴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 계신 두 분에 비해 많이 초라하지만 네, 배수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여기 일단은 AI라는 곳에 관심이 있고 뭔가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삶을 뭔가 인생에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삶을 살고 어떤 연구 주제를 결정하거나 뭐 이런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자신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서 이것이 납득할 만한 것인가 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걸 잘 모르고 긴 세월을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타입이었는데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납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스스로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정리를 했다면 저도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봤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서. 그것을 잘 고민하시고 쉬운 고민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 AI 인프라 관련된 질문을 제가 약간 놓쳤던 것이 있는데 AI 연구가 점점 스케일업이 되어가고 AI 연구 결과물들도 굉장히 큰 컴퓨테이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화려한 결과물들이 이면에는 굉장히 큰 컴퓨테이션과 엄청난 인프라들이 하드웨어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결국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연구자들은 손에 넣는 게 없고 이 하드웨어 인프라 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장비를 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델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인프라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거나 이런 쪽의 기술도 오히려 그쪽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길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을 것 같고 열심히 고민해서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은 패널 디스커션 그리고 스페셜 렉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